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학 장르 중 하나가 바로 수필이잖아요. 근데요, 이 엄청난 인기 뒤에 어쩌면 장르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가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위기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정말 수필 공화국이라고 할 만해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펜을 들기 시작했죠.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는 거, 이거 정말 멋지고 긍정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여기에 이 장르에 아주 거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작품은 정말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짚어주고 평가해줄 비평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깃털처럼 가볍다고나 할까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이상한 불균형이 생긴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수필붐의 역설이죠. 예전에는 이미 유명한 작가들이 가끔 쓰는 뭐랄까 약간 소일거리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모두가 쓰는 대세 장르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인기 속에 어떤 모순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수필붐은요,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편으로는 누구나 가볍게 즐기는 취미가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겐 정말 진지한 문학적 도전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막 뒤섞이면서 대체 뭐가 좋은 글이야? 하는 기준, 그러니까 바로 그 비평이라는 게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비평의 부재, 이 공백 상태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 방치의 역사에서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자그마치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한국 문학계에서 수필은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어요. 주연 배우는 늘 시나 소설이었고, 수필은 뭐랄까 가끔 등장하는 조연? 아니면 작가들의 부캐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진지한 문학 장르랑은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특히 1976년 이후를 주목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수십 년 동안 비평계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완전한 침묵이죠. 평론가들이 왜 이 시기를 황무지라고 불렀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비평적 논의도 싹트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지금은요? 그 황무지에 드디어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세 번째 파트, 비평의 위기를 보시면 좀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수필 비평가 수가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넘게 늘었어요. 와,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다들 돋보기만 들고 책 한 권, 작가 한 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작 망원경을 들고 수필이라는 숲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 수필 문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글 지도나 일기예보를 해주는 사람은 없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제대로 된 비평은 없고 뭐랄까 반쪽짜리 비평만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이 피드백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례사적 담론. 이 네 글자 안에 지금 한국 수필 비평이 겪는 위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결혼식 주례사처럼 좋은 말만 해주는 비평이라는 거예요. 덕담만 늘어놓는 거죠. 왜냐? 작가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니까. 선후배,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 때문에 차마 날카로운 지적은 못하고 그냥 칭찬만 해주는 겁니다. 원래 비평이라는 게 성장을 위한 쓴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사탕발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주례사 비평이 정말 무서운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한번 보세요. 자, 작가가 책을 내요. 그럼 친한 비평가한테 서평을 부탁하겠죠. 그 서평은 당연히 좋은 말, 덕담으로 가득 찰 거고요. 결국 작가는 아무런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인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때문에 장르 전체가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뭘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수필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건강한 창작 생태계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위해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평이 없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정말 큽니다. 장내에 건강검진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작가 개개인도 자신의 한계를 깨기 어렵고요. 결국엔 다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이 잃은 배처럼 되는 거죠. 결국 비평은 그냥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결국 사람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인연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된 문학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정말 깊고 또 정직하게 파고드는 그런 진짜 전문 비평가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만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판할 용기 없이 과연 어떤 예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비단 수필이나 문학계만의 질문은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일하고 활동하는 분야는 어떤가요? 그곳에는 서로를 위한 정직하고 건강한 피드백이 과연 살아있나요?